안녕하세요. 물리화학 1 챕터 7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정의들, 점도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7.2절 우리가 분자 수준에서 용해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화학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 장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NaCl이라고 하는 이온성 결정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것을 알고 있죠. 그에 반해서 NaCl이라고 하는 고체가 벤젠이라고 하는 유기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 것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런가? 분자 수준에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용액 시스템부터 이해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수용액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들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수화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수화를 뜻하는 hydration이고, 뒤에 나오는 수는 넘버, 숫자를 의미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온이 양이온이 되었든 음이온이 되었든 물에 녹아 들어가서 수용액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변을 물 분자들이 둘러싸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양이온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 분자 중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쪽이 이렇게 양이온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양이온과 극성 분자인 물 분자 사이에는 상당히 강한 분자 상호작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학 결합, 어떤 전자쌍을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유 결합의 형태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분자 간의 상당히 강한 상호작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물 분자의 숫자를 우리가 수화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이온에 속박되어 있는 이 물 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층을 우리가 수화층 혹은 수화구, 그래서 수화된 어떤 레이어냐, 층이라고 하면 레이어죠. 혹은 수화된 구, 스피어냐, 동그라미냐,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화층 혹은 수화구에 들어있는 물 분자와 외부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물 분자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화학 1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알루미늄 3가 이온이 6개의 물 분자를 만나가지고 Al, H2O6 전체 3+ 이런 금속 착화물을 이루게 되는데 알루미늄 3가와 같이 굉장히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에 붙어있는 물 분자들의 경우에는 그림을 이렇게 될 텐데요. 전자를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뺏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들이 굉장히 양전하를 강하게 띠게 되고, 그래서 이 녀석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쉽게 됩니다. 즉, 더 강한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화구어에 들어있는 물 분자와 외부에 있는 자유 물 분자 사이에는 상당히 특징이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녀석들이 그 수화구에 들어있는 물 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영원히 한번 만들어지면 꽉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처럼 단단한 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적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루게 될 내용은 구조 형성 이온이라는 녀석이 있고 구조 파괴 이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 형성 이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조 형성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구조를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온이 들어가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될 텐데, 위에 그렸던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될 텐데, 이 물 분자와 금속 양이온 사이에 상호작용이 강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화합물처럼 행동한다, 새로운 금속 착화합물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온을 우리가 구조 형성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 형성 이온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온의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전하가 어느 한 구석에 공간에 모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다중 전하를 띠고 있는 것. 예를 들자면은 소듐 플러스보다는 칼슘 2 플러스가 훨씬 더 강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조 형성 이온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구조 형성에 반대되는 말인 구조 파괴 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구조 형성 이온은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것이고, 구조 파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구조를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원래 구조가 뭐가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물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그림을 너무 대충 그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형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물 분자들이 이런 형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온이 들어옴으로써 이런 네트워크, 수소 결합 네트워크가 파괴가 되는 그런 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조 형성 이온들처럼 이렇게 강력한 금속 착화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수소 결합 네트워크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 파괴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구조 형성 이온과 반대로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그리고 전하가 분자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제가 노트에는 쿨롬 법칙 관련된 것도 조금 정리를 해 놓았는데, 사실 쿨롬 법칙은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화학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업에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 밑으로 가서 이온 쌍과 자유 이온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온 쌍이랑 우리가 NaCl과 같은 것들을 물에 녹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어떤가요? 그래서 NaCl을 우리가 물에 녹인다라고 하면은 액큐어스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죠.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완전히 자유롭게 분리된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자유이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인 이온 쌍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물에 녹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물 분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이온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질이 물과 얼마나 더 상호작용을 잘 하느냐, 그래서 물과의 상호작용, 물과 이온의 상호작용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상호작용,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물 이온과의 상호작용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물에 녹아도 잘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붙어 다니는 이온쌍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반대의 경우 물과 이온의 상호작용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온과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사라지고 각자가 Na+가 물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고 Cl-가 물 분자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유이온의 형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7.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7.3절은 용액 내 이온의 연력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온 결정을 물에 녹였을 때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유이온 혹은 이온쌍의 형태로 용액 내에 존재하는가,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aCl이라고 하는 고체를 우리가 물에 넣어서 녹이면은 최종적으로는 Na 플러스 AQ, 그 다음에 염화이온 수용액 상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3번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용액의 엔탈피, 용액 형성 엔탈피, 델타 솔루션 H 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액 형성 엔탈피, 혹은 뭐 용액 엔탈피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은 상태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인즉슨 시작점과 출발점만 같다면은 이 단계를 몇 단계로 잘라서 봐도 상관없다. 그죠? 몇 단계로 잘라서 보고 그 단계들의 엔탈피의 합이 결국에는 요 3번 과정, 다이렉트로 가는 과정의 엔탈피 변화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일반화학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스텝은 NaCl 고체 결정에서 Na 플러스 기체와 Cl 마이너스 기체로 만드는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 만들어진 기체 이온들을 수화시키는 그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수화, 첫 번째 과정은 다시 살펴보면은 이온 결정의 형태죠. 지금 이 이온 결정을 양이온과 음이온 형태로 분리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격자 에너지 U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U0라고 할게요. 요렇게 여기다 안 썼군요. 수화 엔탈피, 하이드레이션 H 노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헤스 법칙을 이용을 하면은 용액 형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격자 에너지 더하기 하이드레이션 엔탈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뒤에 나오는 값
하이드레이션 엔탈피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측정은 우리가 하나의 기준점을 먼저 만듭니다. H 플러스 양이온을 이렇게 수화시킬 때에 그때의 하이드레이션 엔탈피 변화가 얼마나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값을 마이너스 1089kJ/몰이라고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화합물들의 엔탈피, 수화 엔탈피를 역으로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뒷부분에 대한 기여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앞부분은 뭐 우리 책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델룽 상수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 유튜브를 좀 참조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요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은 엔탈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용액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엔트로피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용액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용매라는 순물질과 용질이라고 하는 순물질 두 개가 섞여가는 과정이잖아요. 믹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믹싱에 의한 엔탈피는 항상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음수 값으로 더 선호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4절까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7.4절이 이제 뭐 7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액 내의 전해질의 화학 포텐셜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즉 이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화학 평형이든 화학 반응이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질 용액 내의 케미컬 포텐셜 뮤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죠. 그래서 NaCl 이상용액의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aCl 이상용액 화학 포텐셜은, 우리가 NaCl은 수용액을 형성했을 때에 자유이온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NaCl 수용액의 화학 포텐셜은 소듐 양이온의 화학 포텐셜과 Cl- 염화이온의 화학 포텐셜의 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합 용액 내에서 각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그 물질의 표준 상태, 표준 화학 포텐셜에다가 그 다음에 비표준성을 보완해주는 요 부분 있죠. 농도에 의한 부분. 요걸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이건 앞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Cl-에 대해서도 표준 상태의 염화이온 화학 포텐셜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μx 노트라고 하는 거는 X이온의 표준 화학 포텐셜이 되겠고, mx라고 하는 것은 m이라는 물질의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 물질들의 각 이온들의 화학 포텐셜, 용액 내의 화학 포텐셜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mu NaCl은 mu Na 플러스 더하기 노트, 아이고 여기도 노트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 상태에 관련된 부분을 묻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로 표시된 부분을 따로 묶어내게 되면은 노트 더하기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RT ln 소듐 이온의 몰랄 농도에 염화 이온의 몰랄 농도를 곱해서 ln 값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 괄호 친 이 부분을 묶어서 우리가 mu NaCl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이온의 화학 포텐셜을 어떻게 기술하냐라고 하면은 그 이온의 표준 상태 화학 포텐셜에다가 각 이온의 몰랄 농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일반식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양이온을 M이라고 표시하고 음이온을 X라고 표현했을 때에 양이온이 mu 플러스개 그 다음에 음이온이 mu 마이너스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즉 예를 들어서 뭐 CaCl2 같은 죄송합니다. CaCl2 같은 이온 결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양이온의 개수를 나타내는 U 플러스는 1이 되고 음이온의 개수를 나타내는 U 마이너스는 2가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게 되면은 양이온 G 플러스 차지를 가지는 양이온이 U 플러스 개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의 차지를 가지는 X 음이온이 U 마이너스 개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임의 이온의 이온 수용액의 화학 포텐셜 μ를 써보면은 이것은 양이온의 화학 포텐셜의 개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화학 포텐셜은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이온의 화학 포텐셜의 음이온의 개수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양이온의 화학 포텐셜은 양이온의 표준 상태에다가 RT ln M 플러스 그죠? 그 양이온의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음이온의 화학 포텐셜은 음이온의 표준 화학 포텐셜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온 결정의 몰랄 농도가 M이었다라고 하면은 M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이 M과의 관계가 U 플러스 배만큼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MX라고 하는 걸 녹여서 M과 X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다시 써볼게요. MX MU 플러스 죄송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설명하면 얘를 M 몰랄 농도를 녹이면은 얘는 MG 플러스 양이온의 경우에는 요만큼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음이온의 경우에는 요만큼 생기겠죠. 각각의 이온의 농도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 플러스 양이온의 몰랄 농도는 이렇게 되고 음이온의 몰랄 농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학 포텐셜 용액 이온 용액의 수용액의 화학 포텐셜은
요걸 다 대입을 하면 U 플러스, 그죠? 여기 표준 화학 포텐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U 플러스 RT ln M 플러스, 그 다음에 U 마이너스 RT ln M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들을 지수 위로 올려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괄호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고 RT ln M 플러스 U 플러스 M 마이너스 U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의 식의 모양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균 이온 몰랄 농도 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M 플러스에 U 플러스 M 마이너스에 U 마이너스 승을 U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U라고 하는 것은 U 플러스와 U 마이너스의 합, 즉 양이온과 음이온 개수의 합이 되겠죠. 즉 몇 개의 이온이 만들어졌냐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 이유는 평균 이온 몰랄 농도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각 이온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전체 용액의 농도를 보는 게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평균 이온 몰랄 농도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1/U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거를 상쇄시키려면 여기에다가 U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식의 모양은 괄호 부분 이게 계속 똑같이 내려오고 URT ln 평균 이온 몰랄 농도 M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요런 거 있었죠. 그 M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런 관계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식의 모양을 조금 더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액 내에서 M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의 몰랄 농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이온 결정이 몇 몰랄리티였냐, 용액 자체의 몰랄 농도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M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M 플러스엔 U 플러스 M 마이너스엔 U 마이너스 승의 1/U 승,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M 플러스 대신에 요거,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대신에 요거를 써주게 되면은 U 플러스 M의 U 플러스 승, U 마이너스 M의 U 마이너스 승 1/U, 이렇게 되죠. 그래서 M 부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잡아내냐 하면 Mn U 플러스 U 플러스엔 U 플러스 승 Mn U 마이너스 U 마이너스 U.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내면은 Mn U 플러스 더하기 U 마이너스 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U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U랑 똑같잖아요. U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랑 해서 괄호 바깥으로 벗겨져 나갈 수 있죠. 그래서 M 곱하기 U 플러스의 U 플러스 승, U 마이너스의 U 마이너스 승의 1/U.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온 몰랄 농도는 이온 수용액의 몰랄 농도만 알면은 나머지 뒤에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조건 과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온 수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이온 수용액의 몰랄 농도로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익히게 된 겁니다.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예제 7.7입니다. Mg3 PO4 두 개 붙어 있는 요런 이걸 뭐 인산 마그네슘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이 인산 마그네슘의 화학 포텐셜을 그 용액의 몰랄리티, 몰랄 농도로 표현을 해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수용액의 몰 농도는 이온 수용액의 표준 상태 몰 농도에다가 URT, ln, m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고 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위에 정리했죠. 이온 몰랄 농도에다가 U 플러스에 U 플러스 승, U 마이너스에 U 마이너스 승 한 다음에 1 오버 U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됩니다. 먼저 U 플러스 양이온의 개수 3개죠. 음이온의 개수 PO4 3-니까 2개입니다. 그럼 U는 U 플러스 더하기 U 마이너스니까 총 5개가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럼 끝난 겁니다. 이 Mg3 PO4 2라고 하는 용액의 화학 포텐셜은 Mg3 PO4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U 값이 지금 5라고 했죠? ORT 곱하기 ln 몰랄 농도 M 곱하기 어떻게 되죠? 이제 요 부분 봐야 됩니다. 3의 3승 그죠? U 플러스에 U 플러스 승이니까 3의 3승 곱하기 2의 2승 이거를 5분의 1승으로 계산해야 되죠. 이거는 무조건 계산기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5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 똑같이 나오고 ORT ln 2.55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이렇게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임의의 이온 수용액의 화학 포텐셜을 표준 상태의 화학 포텐셜에다가 이 몰랄 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가해지는 보정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뭐 마지막에 여기 7.4절의 마지막 내용은 이 용액들이 비이상적으로 거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몰랄리티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활동도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비이상 용액의 경우 몰랄 농도로 표현할 게 아니라 활동도 A를 사용을 하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식의 형태를 비이상 용액에 대해서 몰랄 농도를 가지고 쓰려면 식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식의 유사성을 남겨놓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도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온 활동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의를 해보면은 완전히 똑같은 형태예요. 양이온의 활동도에 U 플러스 승, 음이온의 활동도에 U 마이너스 승 1/U,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X는 X이온의 활동도가 되겠고, U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비상 전해질 용액을 가지고 있는 화학 포텐셜 μ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결국 똑같아요. VRT ln M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A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7.4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디바이 헤켈 이론 잠깐 다루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